여기 잠깐만 찍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국정장 박장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 개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의회 미래대화는 정의아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님께서 2014년 10월 일본 주미현 방문 시 이국기 전 주미현 의장님에게 한일 국회의장 간 정기적 대화 채널 구성을 제안하시고 2015년 10월 오오시마 주미현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하여 동 제안에 화답함에 따라 2016년 5월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회 한일의회 미래대화에서는 양국 의회 정상이 주도하는 의회 간 교류의 장을 정리하기로 하고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2017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주미현과 협의하여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2017년 11월 3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0월 22일에 일본이 주미현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의 일자를 2018년 2월 12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과 문화관광 등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한일 양국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 정세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마 중의원 의장님, 한일 양국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오시마 의장님의 초청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제가 받았던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오시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의회 미래대화는 그간 한일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원 외교에 더하여 양국의회 정상이 주도하는 정기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의회 미래대화에서는 한일 안보협력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양국 간 공동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양국 공동번영의 핵심 이슈인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문화, 관광 등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해 한일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양국 관계 진일보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속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막혀 있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본질적인 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의회가 두 번째 미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해왔고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과거사 문제는 빠르게 진전되어온 양국 관계를 감속시키는 브레이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대한민국 새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수차례 성사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의회 정상 간 교류를 비롯한 의회 외교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등 끊임없는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국 의회가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잘 풀어내고 양국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은 한일 양국 모두에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며 2020년에는 동경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연달아 개최되는 올림픽 릴레이는 한일 양국 간 화합과 협력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은지 게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 분야 협력, 국민 교류 및 문화 교류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한일 의회 미래 대화를 통해 공동선언의 정신이 더욱 발전 계승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230만 명,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710만 명으로 통상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동경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민간 교류는 상대방의 사회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신뢰를 쌓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데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 시인은 사랑은 순식간에 태어나지만 우정은 잦은 만남과 지속된 관계로 태어난다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양국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한국과 일본의 영원한 우정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미래지향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주의원 오시마 다타모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日本の衆議院議長の大島でございます。ジョン大韓民国国会議長だった、そして議員の皆様方、またソウルでこれに皆さんとお会いできる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先ほどお話がございましたように、この未来対話は元伊吹議長が皆さんにご提議をされ以来話し合いを続けて、前国会議長のチョン議長と会合をやろうということで決まって始めました。そしてチョン議長が昨年の6月頃にご訪問をいただいたときに、この未来対話を続け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今日に至った次第でございます。チョン議長をはじめ、関係の皆様方のご準備、そしてご参加いただいたこの諸説の中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昨日、一昨日とこのピョンチャンの東京オリンピックを私どもは会見をしてまたさせていただき、大変立派な大会を開催され、そして世界中の方々がお集まりいただいてスポーツの祭典をされていることに私どもは高い評価と敬意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し、国民の力を私どもは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韓韓日の関係は、チョン議長閣下がお話しされたように、我が国にとりまして最も戦略的利益を共有する重要な国であるというこの認識は議員のみならず日本国民にしっかりとございます。それはアジア太平洋のみならず世界のために、この関係が発展し安定的に推進してそして、進むこと、このことのために政府のみならず我々議員同士が率直な意見交換をするということは大変大事であろうと思います。今日まで
議員交流は友好議員連盟の諸先生方、我が方ではルカが会長をはじめ皆方が大変な長い歴史の中で努力していただきました。日韓、韓日が政府間同士で、いろんな諸問題で、難問にぶつかった時も、この議員連盟の交流はどれほど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か、私はそういう活動に敬意を表して本日まで参りました。一つだけ、私は今新しい韓日の関係の報道として日本の経済と韓国の皆様方の経済アジアやあるいはまたアジアや世界にパートナーシップを組んで、投資をしていこうという動きが大変活発になっていると伺っております。これも日韓の対話によって培われた協力作業、世界のために貢献する日韓の関係の象徴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私どもからいたしますと、慰安婦の問題、あるいはまた北朝鮮の問題等々がございます。これは今日は率直に各議員の皆様方で、お話し合いをしていただくとして、チョン議長閣下とも率直な意見を交わ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大事なことは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今や日韓韓日は世界のためにさまざまななさね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という意味で、未来志向のこの関係が必要である、このよ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議長閣下がお話をされましたように、正常化50年以上経ちました。加えて、金大臣、そして小渕総理の共同宣言が20年目を節目とお年しいたしております。そのことを契機にして、さらなる日韓韓日が発展していくために、お互いに知恵を出し合っていきましょう、お互いに話し合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思いで、チョン議長とも同じ認識を持つ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第一セッションはまさに今一番ホットなこの平和構築のために朝鮮半島、韓半島、北朝鮮の問題の議論を有力とする防衛問題、外交問題。第二セッションは文化及び観光における日韓の人的交流問題。先ほどチョン議長官から具体的な数字が出されましたし、大変多くの交流がなさ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ましてや今のピョンチャンの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あるいはまた2年後の私どもの東京オリンピック、その後には今度は中国で冬季のオリンピック、このように使います。政治の交流と同時に文化、観光、国民同士の交流の重要性はこれは芸を持た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皆様方、一つ今日は忌憚のないご意見をお話し合いながら、まさに未来志向で、それらをどのようにくぐり抜けていくか、発展させ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も留意しながらご議論いただければ幸いでございます。改めて、チョン・セギョン議長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昨日のおもてなしも含めて素晴らしい会議を作って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感謝申し上げてご挨拶に返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양국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정면에 보이는 가림벽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뒷줄 한 줄 더 올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만 2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드셨을 텐데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장님께서 아까 마지막 발언이 좀 한일 관계가 미묘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원들 접촉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개회사 위주로 의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번 대화가 그 한일 관계가 더 미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은 전략적인 이해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 인권 이런 가치를 한일이 가치를 그동안 공유를 해왔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사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약간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고 그래서 정상화되길 바라고 그 정상화되길 바라는 기저에 우리 이번에 한일 비례대화가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시마 의장께서는요, 이분도 평창올림픽을 어제 관람하고 왔었는데 굉장히 잘 치렀다는 점을 인상 깊게 받았고 또 평가한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전략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그건 자기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에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이런 미래대화가 그런 한일 관계 안정적인 관계를 진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는 좀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하고 기조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또 정부 정책 꼭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의원들끼리라도 꾸준하게 대화를 이어가자는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한일 의원연맹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걸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위안부라든지 이제 북핵 문제 같은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북핵 문제는 오늘 주제를 이제 아까 참석을 하셔서 그 취재하신 언론이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특히 한국하고 일본이 남북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돼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 한미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측 김한정 의원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 인식으로 봐도 되겠는데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또 한반도 평화에 동북아 평화에 실익이 되는지를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일본 쪽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평창 이후에 바로 해야 된다라는 아베 총리의 그 주장을 반복한 건가요? 일부는 이제 당이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공조를 하셨고 또 공산당은 있었고 그런 분들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하셨고 거기서 여야가 섞여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부정적인 의견이라 하면 이해를 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베가 한국 평창올림픽에 방문하는 것도 이제 우리 측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했거든요. 아베가 방문한 것까지는 고마운데 와가지고 잔치집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좀 한국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한미 훈련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에 일본 측에서 했고 우리는 이제 많이 보였네. 일본 측 같은 경우는 6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니, 그 전에 말이죠. 네. 왜 이거를 우리 측에서 비공개를 하자는 거예요? 일본 측에서 비공개를 하자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이렇게 희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아베가 방문을 했지만 잔치집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을 해서 접근한다라고 했더니 일본 측이 그에 대해서 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워딩을 했고 예, 그다음에 다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한미뿐만이 아니라 한일 동북아 평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측의 설명인가요? 아니면 일본 측? 우리 측에서 이렇게 우리 측에 그랬더니 일본 측의 그 훈련 언급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답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의원들은 이제 아베 총리가 방문해 주신 것은 감사한다. 근데 좀 잔치집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감정이 별로 편안하지 못하다는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감정이 상하지만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일본 의원들은 그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들을 한 건가요? 일본 의원들은 그랬죠.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 국내 여론에서 특히 자민당 같은 경우는 가장 격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아베 총리가 결단을 해서 개인적인 결단을 해서 한국을 방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북한이 초청한 것과 관련돼서 네. 각 주변국이 온도차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었고요. 아마 남북한 간에는 헤어진 이산가족도 있고 그래서 그 특수한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남북관계가 하여튼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대화하고 제재 압박을 통한 것이 결국은 시간 벌어주기가 되지 않았냐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의원들은 역으로 발상을 하면은 지금이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좀 해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어쨌든 평창하고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는 모든 군사적인 긴장을 고도할 수 있는 것을 중지하기로 유엔도 결의를 했고 또 남북한이 합의한 만큼 지금은 어쨌든 중단된 상태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좀 역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역으로 제안을 좀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일본은 뭐 여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어떻나 위안부 문제는 뭐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정양석 의원께서 일본이 지금 납치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지고 그 일본 내 국회 내 어떤 모임도 결성이 돼 있고 또 북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제사회에다가 이렇게 문제들을 하는데 위안부 문제도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줬더라면은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어졌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본 분들은 이제 특히 그 공산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당과 이념을 떠나가지고 그 안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강론이 있지만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그 일본 국회에서 만났더라고요. 그 의원들, 여성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자기도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 하면서 할머니들이 국회에 가셨죠? 예, 우리 위안부 할머니 일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일본에도 이런 양심적인 세력도 있고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폭넓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 바라겠습니다. 그 문 대통령의 평양에 가는 평양 제안에 대한 논의가 워딩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 측에서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 등 특수한 관계를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벌어주기가 되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그 일본 측도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그 제재와 압박이 결국은 핵 동결, 그다음에 대화를 끌어내는 수단,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핵화까지 가는 이런 수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우선적으로는 핵 개발을 동결을 시키고 두 번째는 북한 국제사회하고 한국하고 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비핵화로 가는 수준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핵 동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러면서 육자회담 복원도 필요하다는데 그 양측 다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평양에 문 대통령이 가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부정적인 얘기는 구체적인 어디는 없었지만 어쨌든 핵 동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일본 유해 차원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한국도 하고 그런 뭐 구체적인 경우 하여튼 일본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문명 국가에서 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당과 이념을 떠나 자기들도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화당 여자 의원인데 잠깐만요. 공산당 여자분. 공산당. 공산당이 아니고 입헌 민주당이에요. 입헌 민주당. 그럼 자민당에서는 민주적인 문제나 이런 걸 유명국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어디는 자민당에서는 자민당에서는 우리나라 의원들이
한미 군사훈련의 그 발언을 특정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너무 좀 이게 미래를 가자고 만든 당이니까 각을 세우는 그 시각보다는 조금 이런 쪽으로 좀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대화해서 잘 해보자고 저 오늘 만났는데 뭐 이제 그건 이제 의원들이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우리 정보 정책과 관계없이 우리들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야 어떤 다음으로 가는 게 되지. 우리마저도 정보 정책 당국자처럼 막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탄 없이 나온 얘기들이니까 너무 그거가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시고. 이 회의가 매년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2년마다 열리고 작년 안 했나요? 2016년에 저희 아, 2년 뒤에 뭐 2016년. 그렇죠. 이제 1년마다 저희가 지금 그 2년씩 하기로 그건 확정된 건가요? 근데 하여튼 그쪽에서 처음에 우리가 갔고 이번에 이분이 오셨고 근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방형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 모두 발언 이후에 김대중 오부치 그 공동선언 관련해서 나온 말씀 있죠? 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이 오부치, 김대중 이 앞선 선배들의 정치 선배들의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한일 관계가 그래도 어떤 위기가 몇 번 있었어도 계속해서 복원되고 이럴 수 있었다면서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하다가 일본 그 중요한 의장님도 경험을 하셨고 위대한 결단이었다는 말은 일본 중의 의장님이 하신 거죠? 의장님께서 그때 그런 앞선 선배들의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의원 관계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때문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원돼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양쪽 모두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들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식사하시면서 하시죠. 식사하고 가세요.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서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기조 발언이 있었고 우리 일본 측은 츠치모토 우리는 조호영 의원께서 기조 발언하셨는데 츠치모토 의원은 우리 한일 간의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교류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연가라든지 이런 한류 드라마부터 해가지고 본인은 지금 옥녀라는 프로그램 혹시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그걸 지금 어머니랑 매일 저녁 보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아주 뭐 그 구체적인 뭐 우리의 뭐 그 팥빙수라든지 치킨 외식 체인이 가고 또 그쪽에 체인이 오고 일본 애니메이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 한류가 가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하면서 불행한 역사를 만든 것도 정치였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도 정치다. 그래서 이번 한의회 미래회의가 이런 멋진 미래를 만들어서 차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식으로 이제 기조 발언이 있었고요. 조호영 의원께서는 관광교류를 좀 확대하고 청년 세대 교육을 좀 활성화해서 한일 관계 우호 증진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일 워킹 홀리데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8세에서 25세까지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18세에서 30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양의회가 좀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좀 하자. 또 하나는 동북아에서 1년 3번의 큰 빅 이벤트 올해 평창, 내년에 2020년에 일본 도쿄올림픽, 하계올림픽이죠.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3개가 열리니까 이게 3대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우리 양국의회가 소통하고 역할을 좀 하자 그랬었고요. 우리 의원들께서는 윤호덕 의원께서는
좋은데 우리 한국 방문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에 간 거에 비해서 720만 명이 나갔는데 작년에 또 거꾸로 일본에서 우리 한국 들어온 것은 200만 명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관광수지 역조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정치권에서 개선시켜 주기를 좀 기대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일본 측 토카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서로 이적 교류가 상호 교류를 넓히고 이해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면서 워킹 홀리데이 확대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아주 흔쾌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대학 간의 어떤 학위를 좀 교환하는 것도 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를 우리도 할 테니까 한국도 좀 협조를 해달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동석 의원께서는 이 얘기는 뭐 하여튼 역지사지 입장에서 아키히토 천황이 됐던 아베 총리가 됐던 위안부 문제 해소하려면은 우리 광주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 뭐라 그러죠 거기를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그런데 한번 좀 방문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처지를 바꿔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일본 측에 다른 언급은 없었는데 다만 오토무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한일 관계 정치적인 대립은 있었지만은 꾸준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한일 관계를 어쨌든 지평을 넓혀왔었고, 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카바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랜 문화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전파가 돼 와서 됐다. 문화 측면에서 우리 일본은 한국에게 큰 은혜를 입은 나라다. 양국 간에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한일 교류 활성화라든지 청년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는 동북아 관광 공동체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EU가 단일 경제권 문화권을 통해 가지고 뭐 경제 활성화도 하고 인적 교류를 하듯이 우리도 어떤 장벽은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를 함께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좀 했었고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3대 빅 이벤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관광 문화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나중에 정치 경제 공동체로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보자고 또 제안을 했는데 뭐 오츠카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 포마진자라고 고구려 후손이 그쪽 지역에 정착을 했다가 고구려 유민들인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자기 지역에서 포마진자에 대해서 그만큼 서로 일을 한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서적인 뿌리가 서로 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같은 공감대를 좀 가졌고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데 의견실이 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있는데 올림픽이 여기 일본으로 인해서 한국은 위험한 나라인데 하지 말자라고 보도가 들어서 이게 한국 관광객들이 목격에 맞고 일본 관광객 보도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하려고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헤이트 스피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지면은 뭐 그 있잖아요. 일본 애들 극우 우익단체가 이렇게 집회가 되면서 인종차별하고 이런 것을 2010년도에 일본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헤이트 스피치 규정을 어길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규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헤이트 스피치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불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제를 한다든지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약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기들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우리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화 관광 쪽이라면 큰 이견은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양국 간의 그런 깊은 뿌리 정서적 유대를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번 토대를 발전으로 해가지고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 디딤돌 될 수 있는 게 3대 빅 이벤트가 마침 후기가 왔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대학 청소년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학위도 좀 교환할 수 있으면 하고 워킹 홀리데이는 연령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아주 뭐 긍정적인 제안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제를 확대하는 거는 일본 쪽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하겠다는 네, 그 담당 우리로 말하면은 문화관광위원장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면은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태권도랑 그 가라데 올림픽 종목 선정 관련해서 뭐 얘기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도 아까 의장님 회견은 무슨 특별한 주제를 갖고 하시는 거는 네, 오늘 전반적인 가지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동북아 관광 공동체라고 하시나요? 네, 동북아 어떤 동아시아 관광 문화 공동체. 동아시아 관광 이게 이제 중국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성해 의원도 제안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에가 아카바 의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분은 동북아 관광 공동체라고 했고 유성해 의원은 동아시아 관광 문화 공동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삼국이 이유처럼 우리도 명내에 어떤 장애물 같은 거 허물어가지고 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기조발제에서 그 여성원이 했던 멘트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것도 정치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정치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미래대화가 멋진 미래를 차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제 막 무조건 역사를 과거를 막 부정하거나 자기 식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쪽만 들어서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아까 그냥 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한국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고 인식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일종의 그쪽 입장에서는 극우 세력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중도 세력도 있을 거고, 또 좌춘향 세력도 있을 텐데 오신 분들은 주로 골고루 이렇게 예, 말씀한 것처럼 당이 자민당부터 해가지고 국민당, 공명당, 자민당, 공명당, 그다음 공산당도 있어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입헌민주당도 있고 그래서 예, 아주 스펙트럼이 좀 넓게 돼 있죠. 오치카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의원인데 아까 그 도쿄에 우리 코마진자 있다고 한 분도 우리가 수십 년 앞에만 보니까 이 갈등만 보이는데 양국 관계 천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긴 역사 속에서 아주 양국 간의 문화라든지 인적 교류가 밀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의 대부분은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왔고 또 일본 천황은 백제하고 어느 정도 인척 관계가 있다고 본인이 또 얘기한 바도 있고 우리 측에 물론 저기 오신 분들이 좀 양식이 좀 특별히 이제 높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서 좀 저도 인상이 들었어요.
한 10분 정도 더 쉬는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는 거의 그런 건 아니고 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 주요 의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말고 다른 주제로 나온 얘기는 없고요. 문화 관광 인적 교류가 세 가지. 그러면 저는 오늘 이런 게 안에 본 게 이런 거를 이제 비밀리에만 할 게 아니라 아마 공중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민운동제도 그 장벽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브리핑 이렇게 성명적으로 있는데 이게 좋은 안들이 국민들한테 알으면 신선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또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결과는 쪽으로는 또 좋은 주제를 나와가지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랄까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일본 내에서는 극단적인 구구세력 좀 자기들 이익을 지나치게 또 해서 해석해서 그렇게. 근데 어느 나라나 다나 뭐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평양 올리고 또그 집회를 강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못하는 거고. 아카바 의원 같은 경우는 공명당이거든. 공명당이 지금 이제 일본의 지금 자민당하고 연정이라고 그래요. 연대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문화 부분에서는 은혜를 입은 나라다 한국이. 이런 것들 양국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興味深かっ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午前中は約2時間でございました。北朝鮮問題への対処、あるいは文化観光、こういう意見交換を本当に議長席という立場で伺いまして、率直に話し合っていただいたものと、私は感激をいたしております。共同宣言、1998年の10月8日、キム・デジュンとかそしてミツ総理との21世紀に向けた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これが20周年を今年迎え、また日韓国交正常化50年以上今経ってピョンチャンのオリンピックも素晴らしい大会になっている。この年こそさらに日韓韓日の友好関係がさらに前進していく、そういうふうなきっかけに私はこの日韓未来対話、議員の未来対話がなると思います。そしてともどもに共通した認識としてさまざまな問題があったとしてもアジアあるいはまた世界のために日韓関係がより強い絆を持って、お互いに議論し対話し前に進むことが必要であるという認識は全く共通している、このよ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どうか今後とも先ほどチョン議長ともお話ししましたが、この日韓の未来対話は継続してまたやりたいと思いますし、
また改めて、このピョンチャンでのオリンピックが、大成功に終わり、その後は日本でラグビーワールドカップ、あるいは2020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そして2022年には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を、先ほど韓国の議員の皆様方からお話ありましたように、この東アジアが多くの世界中の人々がお集まりになられる、その時に我々のこの友好関係、あるいは絆の強さをしっかりとお見せする機会でもあろうかと思います。今日このような会議を開いていただくにあたり、本当にチョン議長の心配り、そしてまた議員の皆様方のご協力、関係スタッフの皆様方に、心からなる御礼申し上げ、ご挨拶に返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회 정세균 의장님의 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화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양국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인 납송 문제, 위안부 문제, 한미 군사훈련 등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심탄회하게 논의를 함으로써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는 문화, 관광 등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일본 관광 비격조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양국의회가 공감대를 이뤘고, 미래 세대 젊은이들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간 대학생, 유학생의 교류 확대,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일 간의 교류와 공동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양국은 물론 동북아 공동 번영의 필요 조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일 양국뿐 아니라 정당에 따라서 방법론의 차이는 다소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였고,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낼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봄을 이기지 못하듯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지난날을 기로하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한일 양국 간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조선과 일본을 오갔던 조선통신사 관련 비용물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 신청으로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통신은 양국이 신뢰를 통해 교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일행에는 관료뿐만 아니라 음악가, 화가와 같은 예술인, 의사와 같은 전문 지식인, 견문을 넓히기 위한 소동,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착안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일의 의회 미래 대화는 양국부의 대표단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후 개최될 회의에서는 위원들 외에도 양국 전문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전문의들이 함께하여 과거 조선과 일본을 오갔던 조선통신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국에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직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회 한일의회 미래 대화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한일 양국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뿌린 작은 씨앗이 구체적인 정책, 법률로 발전하여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입가심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로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양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만나요. いかが頑張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選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サッカー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サッカーと해야죠. や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いお話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 네, 진보 정책이 참 힘듭니다. 12월 달에 일본에 갔을 때도 뵀었어요. 그때 12월 달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아까 인사 못 처음에 왔을 때 못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아적으로 있는 가운데 일본인의 한국 방문을 동행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대학생의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한일의회 미래 대화는 한반도 평화 등 주요한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은 한일 관계에서는 정부 간 대화 외에도 의회 차원의 소통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2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오늘과 같은 의회 간 노력을 촉매로 삼아 양국 간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소속사를 밝히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 서혜린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김여정일의 감람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 미국, 일본 각 나라마다 이제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회담에 대한 온도차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나 동결이나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섣부른 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대화 과정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일본을 설득하고 올바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미래 대화를 하기 전에 저와 오시마 의장이 단독 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는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있었고 오후에는
관광과 인적 교류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아침에 그 오시마 의장과 저와의 그 단독 회견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세션에서도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북 대화나 혹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무슨 전제 조건이나 코멘트 이런 것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군사 훈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 올림픽을 기해서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오고 특사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본 측도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또 그런 것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화올림픽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이 있으면 질문. 네, 전남의 김경선 기자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한반도 평화적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 기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 간에 조율을 해서 양국 간에 그 생중계는 힘들더라도 녹화 중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 의회는 이제 의원이 297명이고 일본 중의원이 45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참의원이 200 몇십 명 되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뭐 원래 그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면서 또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모든 나라 의원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본의 정부 같으면은 일본 정부의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정책이 있을 텐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각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그 일본의 의견으로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이제 중계를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한 분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무슨 의회에서 다 합의를 하고 오거나 또 어떤 정당 출신이면 그 정당의 당론을 확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는 좀 비공개로 하는 것이 허심탄회하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양국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드리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조심스러운 그런 회의 진행 방법이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네, 고려 경제합니다. 한일 문제는 가장 최근의 현안이 위안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베 총리도 일일이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좀 들어갔는지 아까 백브리핑에서는 일본 의원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에서 당연히 말씀이 있었는데 그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을 의원들은 잘 하질 않지요. 불가역적으로 지켜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합의서에 나온 수준을 넘어서 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개인들도. 그렇지만은 정부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측 의원님들은 사실은 좀 더 진지하게 일본 측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걱정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잘 치유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넓히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한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잘 이해하고 확인한 그런 자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면은 오늘 기자회견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2016년부터 좀 더 그 의회 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부 간의 이 교류와 또 외교 이런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의회가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의회 대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3회 미래 대화는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제가 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미래 대화에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조금 청년 대표를 포함시킨다든지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다른 이 국민들을 포함시켜서 이 미래 대화가 좀 더 좋은 그런 소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양측이 좀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한일 의회 미래 대화가 이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서로 어려운 난제들을 잘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그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취재에 임해주신 언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얘기 안 하세요. 주셔도 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